좋은 거를 본인이 너무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대방한테 안 맞추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런 이렇게 매칭 성공률이 좀 낮지 않나. 이런 사람들이 누구를 만나도 그 습은 버릴 수가 없더라고요. 그게 상대방을 만났을 때 그 사람들은 그게 버겁고 힘든 거야. 말도 안 되는 조건, 상장사, 뭐 무슨 기업의 아들, 뭐 이런 집안을 가진 뭐 자제분들과 꼭 만나보고 싶다라고 해서 크게 착각을 해서 그 착각 속에서 오시는 부모님들 꿈 깨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똑똑한 사람들을 싫어하는 게 아니라 똑똑한 척하는 사람들을 싫어하는 거죠. 이제 똑똑한 여성들한테 피로감을 좀 느낀다고들 하던데 그것도 사실인가요? 똑똑한 여성을 싫어하는 게 아니고요. 잘난 척하는 여자들을 싫어하는 거죠. 진짜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똑똑한 사람 정말 찐이잖아요. 저희가 말하는 진짜들, 진짜 부자, 진짜 똑똑한 사람들, 사람으로서 정말 인간다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요 잘난 척하지 않아요. 상대방을 피곤하게 하지 않아요. 어설픈 사람들이 꼭 그래요. 내가 어설프게 인서울 어느 대학을 다녔어. 힘들게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앞에서 자기 거를 막 내세우려고 그러고 내가 잘났어 이런 거지. 똑똑한 사람을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똑똑한 사람들은 이재용 회장님이 돈 없다고 너 돈 없다고 무시하던가요? 사람들을? 돈 없는 사람 앞에서 나 돈 되게 많다 자랑하고 다니던가요? 너무 갭 차이가 많이 나기는 하는데 이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진짜 똑똑한 사람들을 싫어하는 게 아니라 똑똑한 척하는 사람들을 싫어하는 거죠. 너무 피곤한데 내 옆에 있는 사람마저도 나를 피곤하게 한다면 서울대를 나왔든 하버드를 나왔든 그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똑똑한 척하고 싶으면 친구들 만나서 하세요. 그래도 아직 전문직 여성들이라 하면은 결정사 가입할 때 무조건 영순위로 대접받을 것 같다고 저희는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이 전문직 여성들의 매칭 성공률은 또 어느 정도인지 궁금해요. 내가 의사예요. 되게 예뻐요. 우리 집안도 나쁘지는 않아요. 근데 내가 꽤 잘났기 때문에 나는 나보다 훨씬 더 잘난 사람들을 원해요. 그러면 메리트가 있을까요? 나는 그냥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의대를 갈 수 있었고 의대 안에서도 어떻게 살아나서 내가 전문의가 됐어요. 근데 열심히 공부를 했더니 내가 누군가를 못 만나봤어요. 연애할 시간이 없었어요. 근데 그 누군가를 내가 만나보고 싶어요. 그 누군가 그냥 나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이요. 그럼 이런 사람들은 일단 마인드부터가 다르죠. 이런 사람들은 당연히 인기가 많죠. 직업이 좋다고 해서 그 사람이 1순위가 되진 않아요. 물론 직업이 좋고 외모가 예쁘고 돈이 많고 집안이 좋고 당연히 많은 사람들이 만나려고 하겠죠. 하지만 만나는 거로 끝나는 거면은 여기서 그냥 만나고 끝나면은요 되게 비싼 소개팅하고 끝나는 거. 근데 결과를 내가 갖고 싶으면 결과까지 가고 싶으면 나라는 사람이 일단은 좀 준비가 되어요. 인기가 많다? 인기가 많은 게 좋은 거예요. 누군가를 만나서 그 사람과 결혼까지 해피엔딩을 맺는 게 더 좋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후자지만 그 후자를 위해서는 인기가 많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20명을 만나서 결혼을 못하는 거하고 2명 만나서 결혼하는 거하고 어떤 삶이 더 나은 거예요? 그죠? 20명 만나고 30명 만나면 뭐예요? 그냥 나는 놀다 버려지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죠? 내가 진짜 괜찮은 사람이라면 만났던 그 한 사람이라도 한 사람을 만났었어도 그 사람이 나를 놓지 않을 거예요. 결혼은 여자들이 주로 끌려가요. 남자들이 끌고 가요. 근데 누가 끌고 가는 사람이 확실히 힘있게 끌고 간다면 여자들은 끌려가요. 근데 그만큼 그 사람이 매력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인기가 많다? 인기가 진짜 많은 거는 많이 만나는 게 인기가 많은 거예요. 몇 명을 만나도 그 사람이 한두 명이 나를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는 게 인기가 많은 걸까요? 힘들지 않을까요? 맨날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똑같은 이야기의 반복, 똑같이 나를 보여줘야 되는데 결과는 나지는 않아. 이게 인기녀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진짜 괜찮은 사람들은요 여기서도 몇 명 못 만나요. 왜냐하면 2명, 3명 그 중에서 누군가가 대시를 해서 꼭 데리고 가거든요. 결혼을 하거든요. 저는 이런 사람이 인기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뭐 많이 만난다? 그냥 많이 만나는 거예요. 만나는 거야. 뭐 다 만나는 거니까. 뭐 예쁜데 한번 만나보세요. 사진 보니까 예쁘장하게 생겼냐면 만나볼까? 직업이 좋냐면 만나볼까? 너무 그거 힘들거든요. 매번 사람들을 만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매주 한 명씩 새로운 사람을. 똑같은 얘기. 안녕하세요. 무슨 일 하시나요? 아, 네. 무슨 영화 좋아하시나요? 처음 만난 사람이랑 뭔 얘기가 이렇게 할 얘기가 있어요. 그죠? 근데 그거는 인기가 없으니까 그만큼 많이 만나는 거 아닐까요?
진짜 실속은 그게 실속 있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상담하시면서 보신 전문직 여성분들이 가장 까다로운 요구사항을 들이밀었던 이야기가 듣고 싶은데 어떤 이야기가 있으실까요? 내가 되게 잘났어. 뭐 전문직 여성분들 요즘에 뭐 전문직이라는 직업을 갖는 것조차가 되게 힘들잖아요. 어쨌든 수많은 경쟁 속에서 이겨냈고 거기서 또 성공한 사람들이 지금의 그 전문직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이런 분들은 이제 첫 번째 자기 자식이 너무 잘났다고 생각하시는 그런 부모님들이 있어요. 우리 딸이 세상에서 너무 잘났어. 그러면서 우리 딸은 웬만한 평범한 남자를 만나면 안 돼. 왜냐면 우리 딸은 너무 소중하니까. 이제 그런 분들이 오셔가지고 뭐 상장사, 꼭 상장한 회사의 기업의 아들이라거나 아니 본인 자산은 1,000억 이상이라던가 그러면서 나이는 한두 살 정도. 그러니까 그들의 나이가 만약에 전문직 가진 여성분들이 20대 중후반이에요. 근데 외모도 되게 괜찮고 그러면은 당연히 인기 많겠죠. 인기는 많은데 많이들 만나보려고 하겠죠. 그리고 만났던 사람들이 많이 좋아는 하겠죠. 근데 이렇게 본인이 어느 정도 이 입지까지 올라가려고 하면은 그래도 좀 시간은 필요해요. 그들의 나이가 많을 수밖에 없어요. 30이 넘어서 보통 이쪽 시장에 들어온단 말이죠. 근데 이런 사람들이 저는요, 나이 차이는 저보다 한두 살, 본인 자산은 100억 이상, 키는 180 이상,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본인들이 원하는 그런 남자들은요, 강남권에 살고 있고 키 180 이상에 꽤 잘생기고 본인 자산이 100억이 넘고 집안도 좋고 내 직업도 좋고 이런 사람들은요, 본인이 다 먹여 살릴 수 있어요. 차라리 본인을 케어해 줄 줄 아는 젊고 어린 여성분을 더 선호해요. 20대 중반 정도의 여성분. 그냥 직업 없어도 상관없어요. 부모님 밑에서 케어 잘 받으면서 그 부모님의 보호 속에서 자랐던 이런 사람들을 만나려고 하지, 남성분들이 직업이 굉장히 좋고 엄청 잘 나가는 이런 여성분들을 원하지는 않거든요. 특히나 그녀는 나이가 많아지니까. 근데 여성분들이 내가 이만큼 성공했으니까 나랑 맞춰서 나랑 견줄 수 있는, 내가 그래도 존중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을 만나고 보고 싶어요 라고 해서 이쪽 시장으로 들어오는데, 요거는 저희가 계속 타협은 하거든요. 근데 이게 타협이 안 되시는 분들은 그냥 돌아가시는 거고,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조건, 상장사, 뭐 무슨 기업의 아들, 뭐 이런 집안을 가진 뭐 자제분들과 꼭 만나보고 싶다라고 해서 크게 착각을 해서 그 착각 속에서 오시는 부모님들 꿈 깨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자식 정말 잘못 키우고 있는 거거든. 딸로다가 인생 도전하고 싶어하는 사람, 딸장 살려주는 요즘에 엄마 아빠 많아요. 의사라는 직업 하나가 대단한 거거든, 이 사람한테 있어서는. 그래서 그 대단한 딸이 대단한 사람을 만나보고 싶어 하는데 3,000명 정도의 의사들이 배출되고 있는데 그 3,000명 중에 한 명에 불과하거든요. 그 사람이 또 전문의도 아니야. 그 아버님이 너무 크게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 딸의 가치가 너무 어마무시하다라고 생각을 해. 왜냐면 너무 모르니까. 조건은 너무 좋은데 계속 이제 매칭도 안 되고 성공도 안 됐던 대표적인 사례가 있다면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사람 대 사람으로서는 다 좋아요. 근데 이 사람이 과연 내 남편감이라면, 이 사람이 과연 내 아내감이라면 이걸 생각을 안 할 수는 없겠죠. 저는 사람 대 사람으로서 보자. 너무 괜찮아요. 집안이라든가 직업이라든가 학력이라든가 본인의 자산이라든가 외모라든가 다 좋아요. 근데 안 돼요. 결과가 안 나와요. 이런 사람들이. 그 뭘까? 그럼 우리는 그때 인테리어 얘기를 했어. 지나가다 보면 옷가게에 옷들 되게 많잖아요. 진짜 예쁜 옷들이 있어요. 근데 마네킹이 입은 너무 예뻐서 가서 입어봐요. 그럼 그날 되게 슬퍼질 때가 있어요. 나랑 안 맞는 옷이 많거든. 근데 딱 그런 것 같아요. 남 눈에는 되게 좋아 보이는데 막상 나한테 맞지 않는 옷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요? 다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서 만났어요. 근데 나하고 가치관이 달라요. 나하고 추구하는 바가 달라요. 나랑 대화가 계속 어긋나요. 이런 케이스들이 있지 않나 싶어요. 이런 분들이 조건도 좋고 모든 게 다 좋아. 너무 완벽해. 근데 사람들을 만나면은 뭔가 다 안 이루어져. 그러면 왜 안 될까? 아니, 이렇게 좋은데 왜 안 돼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인기가 많이 만났었고, 근데 왜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분이 좋은데요. 그 좋은 거를 본인이 너무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대방한테 안 맞추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런 이렇게 매칭 성공률이 좀 낮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사람을 만날 때 심사위원처럼 해요. 심사하는 거 아니거든. 사람을 만났었으면 그냥 이 사람하고 교류를 하는 거고 대화를 하는 거지, 이 사람을 심사를 하려고 하는 거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면 아무리 본인이 잘났었어도요, 안 돼요. 그 어떤 누구도 호감을 가질 수가 없어요. 여기는
내가 평가를 받으려고 사람을 만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사람의 내가 만난 횟수를 채우려고 만나는 것도 아니고 나는 결혼을 하려고 이쪽에 오는 건데 이제 그런 것들이 잘 안 되다 보니까 결과가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본인도 지치고. 그럼 이 경우에는 결국에 결혼에서 중요한 건 조건이 아니라 다른 요소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부대표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해요. 이 살아왔던 과정을 보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왜 이렇게 행동을 했을까가 저희 눈에는 보여요. 내가 누군가의 경쟁에서 막 이겨내려고 미친 듯이 살았어. 정말 이를 악물고 공부를 했어. 근데 그게 어떤 사람한테는 그게 그냥 몸에 딱 익숙해져 있더라고요. 내가 여기서 이겨내야 돼. 난 여기서 꼭 성공해야 돼. 이런 사람들은 주변을 잘 못 돌아봐요. 그냥 지금 당장 내 앞에 것만 보여. 이런 사람들이 누구를 만나도 그 습은 버릴 수가 없더라고요. 그게 상대방을 만났을 때 그 사람들은 그게 버겁고 힘든 거야. 가정은요, 좋은 소파에, 명품 식탁에, 강남의 큰 아파트, 이런 데서 살면 좋겠죠. 하지만 그 안이 너무나 쌩하다거나, 너무 춥거나, 썰렁하거나, 이런 가정을 꿈꾸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냥 화목한 가정. 경기도권이라도 집에 딱 들어갔을 때 뭔가 따스함이 있는 거, 나랑 같이 밥 먹을 사람이 있고 뭔가를 대화를 하면서 내가 그동안 하루 동안 있었던 일을 주거니 받거니 내 얘기를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을 모두가 다 바랄 거예요. 그런 따스함이 안 느껴지는 사람이라면 만남도 어렵고 그 사람이랑 결혼을 안 하려고 하지 않을까요? 연애부터가 이런데, 첫 만남부터가 이런데. 근데 그런 사람들도 참 안타까워요.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냥 그 사람들은 그게 생활에 몸에 배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구를 만나도 경쟁을 하려고 하는 것 같고 이게 과제처럼 해야 될 때 됐으니까 해야 될 것 같아요. 약간 이렇게 과제 풀듯이 하려고 다가오시는 분들도 실제로 좀 있어요. 주변에서 하라 그러고 할 때 됐고 어떡하지? 아 이런 데로 한번 가볼까? 진짜 그러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부대표님께서 보셨을 때 가장 결혼 잘한 전문직 여성들의 공통점이 있었다면 어떤 거가 있었을까요? 밝아요. 되게 밝아요. 공부는 잘했는데 아, 공부를 이 사람이 어떻게 잘했지라고 의심 가지실 만큼 밝은 분들이 계세요. 간혹 보면은. 그러니까 이런 분들을 보면은 역시나 비슷한 사람끼리 결이 맞는 사람끼리 만나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요 막 보는 거 없어요. 재는 거 없어요. 조건 이런 거 없어요. 아 제가요 연애를 못 해봤어요. 되게 밝아요. 어떤 누구를 만나도 이 사람은 되게 사랑받을 거예요. 그 어떤 누구를 만나도 이 사람은 되게 행복할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인기도 많고 그런 사람들이 역시나 좋은 사람을 만나요. 밝은 사람들. 본인이 잘났는데 잘난 거를 몰라요. 본인이 잘났는데 잘난 척하지 않아요. 그리고 딱히 이 사람은 그늘이 없어요. 자격지심도 없어요. 그냥 밝아요. 이런 사람들 생각만 해도 좋지 않아요? 그리고 여자가 생각해도 이런데 남자들이 보기에는 어떻겠어요? 근데 직업까지 좋아.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여자들도 그렇잖아요. 만났는데 능력이 좋아. 근데 성격이 너무 좋아. 이런 여성분들은 그 어느 누구를 만나도 정말 다 잘 돼요. 최고예요, 이런 분들은. 그리고 또 이런 분들이 실제로 결혼도 되게 잘하고. 잘한다? 자, 그것도 의미 그렇더라. 잘하는 결혼? 잘하는 결혼이 뭔가 생각을 한번 해봤었거든요. 우리가 결혼식장에서 막 그러잖아요. 저도 결혼식장에 이제 주변에서 지인들이 막 결혼하면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화장실에서 그렇게 엄마들이, 할머니들이 그렇게, 아우, 시집을 그렇게 잘 간대, 이 집 딸이. 그렇게 얘기들을 해요. 뭘 시집을 잘 가? 그게 아빠가 이번에 뭐 저 집안이 얼마가 있대. 왜 이렇게 얘기들을 해요? 화장실에서 도대체가 그 시댁에서 들으면 어쩌라 하고. 결혼하고, 그 결혼식 끝나고 필요 현장 있잖아요. 여기서 3, 4, 5 몰려가지고 또 어머님들이 또 그렇게 얘기들을 해요. 저번 이번에 시댁에서 강남에 아파트를 사줬대. 어머머머, 시집 잘 갔네, 시집 잘 갔어. 잘 간 시집이 이런 건가요? 어른들이 생각하는 잘한 결혼은 이런 게 잘한 결혼인 것 같고 당사자인 내가 잘했어는 결혼은 뭐냐면은 나한테 되게 잘해주고 내가 이 사람 정말 뭔가 믿음이 가는 결혼을 했을 때 잘했어라는 결혼이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근데 자꾸만 엄마들이 할머니들이 저 집안 맨날 속닥거리잖아. 이번에 아파트 하나 되잖아. 또 이때 집이 잘하는 결혼 참 애매한데요. 그냥 같이 밝은 사람들끼리 너무 사랑해 하는 게 눈빛에서도 나와요. 그리고 이 말투에서도 나와요. 너무나 행복해요. 스펙만 챙기느라 결혼 시기를 좀 놓쳤다고 생각하면서 불안해하는 여성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으시다면 어떤 말 해주시겠어요?
제가 막 나이가 깡패예요. 빨리 오세요. 나이가 얼마나 중요한데 막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근데 나이가 중요한 건 맞아요. 왜 나이가 중요하냐면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출산에 대한 신체적 나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이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나이가 45이에요. 근데 내가 지금 50대 후반에 사람을 만나려고 해요. 그러면은 그 사람 입장에서는 되게 젊은 여자를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의 나이가 되게 급한 것도 아닌 거였었어요. 그죠? 근데 이거는 뭐냐? 우리가 나이에 대한 거는 출산에 대한 나이 때문에 신체적 나이가 자꾸만 많아지면 안 되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지. 나이에 대해서 나이가 찼으니까 빨리 결혼해야지 혹시라도 이런 생각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당연히 35살 전에 누구를 만나서 빨리 가정을 꾸리고 아기를 낳고 최고죠. 근데 그 나이에 쫓긴다라고 해서 내가 마음에 안 드는 누군가가 옆에 있으니까 결혼하는 거 그거는 정말 최악의 선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본인이 지금 선택한 삶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고 그 삶 속에서 내가 누군가가 없으면 안 될 것 같다. 당연히 빨리 알아보셔야죠. 단 내가 나이가 있으니 내가 모든 거를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만나겠다는 욕심은 당연히 접으셔야죠. 그죠? 근데 이 결혼할 때가 됐으니까 요즘에는 때 없어요. 내가 그냥 21살에 결혼해도 되고요. 뭐 41살에 결혼해도 되고요. 51에 결혼해도 괜찮아요. 누군가가 있으면 결혼해도 돼요. 결혼에 때가 있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내가 정말 결혼이라는 걸 해서 가정을 꾸리고 싶고 출산을 하고 싶다. 당연히 빨리 들어봐야죠. 사람은 고르는 게 아니에요. 이 결혼 시장에 들어와서 자꾸만 사람을 고르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떻게 사람을 골라요? 쇼핑하는 것도 아니죠. 나하고 평생 믿으면서 살 수 있을 만한 나랑 내가 혼자보다는 그래도 둘이 나니까 같이 이 사람하고는 정말 서로 의리를 지키면서 책임감 있게 미래를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이 맞아요. 그 사람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들이 빨리 해. 왜 빨리 하라는 줄 아세요? 아무것도 모를 때 빨리 결혼시키려고요. 내가 나이가 들잖아요. 사회에 너무 많은 거를 알아요. 너무 많은 거를 들어요. 그러면 너무 많은 경험을 했던 이 사람들은요. 사람을 자꾸 찾으려고 해요. 고르려고 해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결혼이요. 이 사람하고도 해도 힘들고요. 저 사람하고 해도 힘들어요. 어느 누구랑 해도 이 결혼이라는 이 법적 제도 앞에서는요. 누구나 다 힘들어 해요. 근데 이거를 그 힘든 거를 같이 버텨가면서 서로 이겨내고 서로 맞춰가면서 사는 건데 이거를 자꾸 누군가를 내가 무슨 물건 고르듯이 고르려고 하니까 완벽한 사람을 고르려고 하니까 사람이 없는 거예요. 맨날 그러잖아요. 왜 결혼 안 하세요?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주위에 한 명도 없어요? 아니잖아요. 있잖아요. 근데 사람이 없대요. 항상. 어떤 사람이 없는데요?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좀 안정적이고 나 좀 좋아해 줄 수 있고 왜 그렇게 상대방한테 원하냐라는 거예요. 제가 좀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저는 그러면 저랑 같이 벌 수 있고 저랑 같이 미래를 조금 양보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면 대여가 아니라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도 좀 키는 이랬으면 좋겠고 다정다감했으면 좋겠고 좀 잘생겼으면 좋겠고 직업도 좀 좋았으면 좋겠고 이런 사람들은요 나를 좋아하지 않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